안녕하세요. 저는 류마티스 내과 전문의 김현우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놀라운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손가락이 뻣뻣하고 아프신가요? 혹은 무릎 통증 때문에 계단 오르내리기가 힘드신가요? 제가 최근 만난 윤미영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65세의 미영 씨는 10년 넘게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고생하셨습니다. 특히 손가락 관절이 심하게 붓고 변형되어 젓가락질은 물론 옷 단추 채우기조차 힘들어 하셨죠.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물로 통증을 조절했지만 부작용이 걱정되어 매일 약을 먹는 것도 꺼려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방법을 시작한 지 단 3주 만에 미영 씨의 손가락 움직임이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아침 강직도 절반으로 줄었고 통증약 복용량도 크게 줄일 수 있었죠. 비결은 바로 매일 5분간의 특별한 손가락 운동법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단순한 손가락 체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렇게 효과가 클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미영 씨의 놀라운 고백입니다. 이 운동법이 특별한 이유는 바로 우리 몸의 면역체계와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은 단순한 관절 질환이 아닌 자가 면역 질환입니다. 그동안 많은 치료법들이 증상 완화에만 집중했다면 제가 소개해드릴 방법은 면역체계의 균형을 되찾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과학적 내용과 구체적인 사항으로 들어가기 전에 전 세계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아래에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제가 공유할 이 특별한 운동법은 제 20년 임상 경험과 최신 면역학 연구를 바탕으로 개발되었습니다. 특히 흥미로운 점은 이 운동이 단순히 손가락뿐만 아니라 전신의 면역체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이 운동법의 핵심은 손가락에 있는 면역 조절점을 자극하는 것입니다. 우리 손가락 마디마다 특별한 압력점이 있는데 이 부위들은 우리 몸의 면역체계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이를 경락이라고 부르지만 현대의학에서도 이러한 연결성이 신경-면역 네트워크를 통해 입증되고 있죠. 최근 연구에 따르면 손가락의 특정 부위를 자극하면 우리 몸에서 항염증 물질이 분비되고 과도한 면역 반응이 조절된다고 합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이 운동이 TNF-알파나 IL-6 같은 염증성 사이토카인의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이런 과학적 설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제 환자들의 변화입니다. 72세의 박영호님은 이 운동을 시작한 지 한 달 만에 손가락 붓기가 눈에 띄게 감소했고 58세의 이정숙님은 6주 만에 손끝 감각이 되살아나 뜨개질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운동법의 가장 큰 장점은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텔레비전을 보면서도 버스를 기다리면서도 심지어 잠들기 전 침대에 누워서도 할 수 있죠. 약물 치료와 달리 부작용의 위험도 거의 없습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항상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약물 치료도 중요하지만 우리 몸이 가진 자연 치유력을 깨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 손가락 운동법은 바로 그 자연 치유력을 활성화하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 외에도 손가락 관절염이나 수근관 징후군을 앓고 계신 분들에게도 효과가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실제로 제 병원에서 진행한 소규모 연구에서는 참가자의 82%가 8주 후에 통증 감소를 경험했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운동 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손을 편안하게 펴고 각 손가락을 천천히 살펴봅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특히 뻣뻣하거나 아픈 부위가 어디인지 확인하세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특별히 신경 써서 운동해야 할 부위입니다. 첫 번째 동작은 나비날개 운동입니다. 두 손바닥을 마주보게 하고 손가락을 가볍게 맞댑니다. 이때 손바닥은 떨어뜨린 채 손가락만 부드럽게 여닫는 동작을 20회 반복합니다. 마치 나비가 날개짓하는 것처럼 부드럽게 움직이세요. 두 번째는 피아노 연주 동작입니다. 테이블 위에 손을 올려놓고 각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가볍게 두드립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각 손가락의 완전한 움직임입니다. 특히 엄지손가락부터 새끼손가락까지 순서대로 그리고 역순으로 움직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세 번째는 꽃봉오리 피기 운동입니다. 손가락을 모아 꽃봉오리 모양을 만든 후 천천히 활짝 피었다가 다시 오므리기를 반복합니다. 이때 통증이 느껴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움직임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운동들은 하루에 총 3번, 각각 5분씩만 투자하면 됩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점심 식사 후, 그리고 취침 전이 가장 이상적인 시간입니다. 특히 아침 운동은 하루 중 관절이 가장 뻣뻣할 때이므로 매우 중요합니다. 미영 씨의 경우 처음에는 손가락이 너무 아파서 동작을 제대로 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천천히 할 수 있는 만큼만 시작했고 점차 움직임이 좋아지면서 운동 강도를 조금씩 높여갔죠. 3주 후에는 손가락 움직임이 훨씬 부드러워졌고 아침 강직도 크게 줄었습니다. 운동할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절대로 무리하게 힘을 주거나 갑작스러운 동작을 하지 마세요. 관절이 심하게 붓거나 열이 있는 경우에는 의사와 상담 후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운동 전후로 따뜻한 물로 손을 씻거나 가볍게 마사지를 하면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 운동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몇 가지 보완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운동하기 전에 손을 따뜻하게 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차가운 상태에서 운동을 하면 관절에 무리가 갈 수 있기 때문이죠. 따뜻한 물에 2-3분 정도 담그거나 온찜질을 해주세요. 둘째, 운동 중간중간 깊은 호흡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호흡은 단순히 산소 공급만이 아니라 우리 몸의 긴장을 풀어주고 면역체계의 균형을 잡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통증이 심할 때는 호흡에 집중하면서 운동하면 더 효과적입니다. 셋째, 운동 후에는 반드시 충분한 수분을 섭취해야 합니다. 물을 마시는 것이 단순해 보일 수 있지만 관절 건강에는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몸의 관절액은 대부분 물로 이루어져 있어서 충분한 수분 섭취는 관절의 윤활작용을 돕습니다. 제가 만난 또 다른 환자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68세 김정숙님은 20년 넘게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고생하셨는데 이 운동법과 함께 위의 3가지 보완법을 실천하신 후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어요. 하지만 4주 정도 지나니까 손가락이 훨씬 부드러워졌고 무엇보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그 뻣뻣함이 많이 줄었어요. 이제는 손주들과 레고도 함께 할 수 있게 됐답니다. 특히 흥미로운 점은 이 운동법이 단순히 신체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 자신의 건강을 관리한다는 성취감, 그리고 점차 나아지는 것을 경험하면서 얻는 희망이 우울감을 줄이고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운동법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지속 가능성입니다. 복잡하지 않고 특별한 도구가 필요하지 않으며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할 수 있죠. 이것이 바로 많은 환자분들이 이 운동법을 꾸준히 실천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지금까지 설명해드린 손가락 운동법의 핵심 포인트를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아침, 점심, 저녁 하루 3번, 각 5분씩만 투자하면 됩니다. 둘째, 통증이 있는 범위 내에서 부드럽게 움직이세요. 무리한 동작은 피해야 합니다. 셋째, 운동 전후로 손을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운동법의 효과는 이미 수많은 환자분들을 통해 입증되었습니다. 특히 아침 강직 감소, 통증 완화, 손가락 움직임 개선 등 눈에 띄는 변화를 경험하셨죠. 더불어 약물 복용량도 줄일 수 있었다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약물 치료를 완전히 대체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사와 상담하에 기존 치료와 함께 보완적으로 활용하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특히 관절이 심하게 붓거나 열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 후 시작하세요. 제가 환자분들께 항상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건강한 관절은 규칙적인 관리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배우신 이 간단한 운동법이
여러분의 일상에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올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무릎 관절염의 효과적인 운동법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또한 여러분의 경험이나 궁금한 점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함께 건강한 삶을 만들어가는 여정에 동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동의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생활 습관 개선도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첫째, 하루 2리터 이상의 충분한 물을 마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절에게 원활한 순환을 위해서는 적절한 수분 공급이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손가락 관절 건강에 도움이 되는 식품을 적극적으로 섭취하세요. 오메가3가 풍부한 등푸른 생선, 항산화 물질이 많은 베리류, 콜라겐이 풍부한 식품들이 좋습니다. 특히 생강차는 자연적인 항염증 효과가 있어 매일 한 잔씩 마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운동 효과를 방해하는 습관들도 있습니다. 흡연은 관절 건강에 매우 해롭습니다. 또한 과도한 카페인 섭취는 칼슘 흡수를 방해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손가락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활동도 피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이 운동 시기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잠들기 전에 하는 것이 좋을까요?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아침 운동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특히 기상 직후 15분 이내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는 관절이 가장 뻣뻣하고 영증 물질이 많이 축적되어 있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또 자주 받는 질문 중 하나는 얼마나 오래 해야 효과가 나타나나요? 입니다. 이는 개인차가 있지만 대부분의 환자들은 2-3주 정도면 첫 변화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통증이 줄어들고 아침 강직 시간이 짧아지며 손가락 움직임이 조금씩 부드러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최근에는 이 운동법과 함께 스마트폰 앱을 활용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운동 시간을 알려주고 진행 상황을 기록할 수 있는 앱들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꾸준히 운동하는 동기부여가 될 수 있죠. 78세 이영자 할머니의 사례는 특히 인상적입니다. 손가락 관절염으로 15년간 고생하셨는데 이 운동법을 시작하고 2개월 만에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바느질도 할 수 있고 손주들과 함께 요리도 할 수 있어요.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졌죠.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 모임에서도 이 운동작들이 정말 간단해 보일 수 있지만 이 움직임들은 과학적으로 입증된 원리를 바탕으로 합니다. 각 동작은 손가락의 미세 순환을 촉진하고 관절을 부드럽게 움직이게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나비날개 운동을 할 때는 관절을 천천히 리드미컬하게 움직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때 느껴지는 약간의 저항감은 정상입니다. 하지만 날카로운 통증이 느껴진다면 즉시 멈추고 움직임의 범위를 줄여야 합니다. 피아노 연주 동작은 각 손가락의 독립적인 움직임을 훈련하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이는 뇌와 손가락 사이의 신경 연결을 강화하고 미세한 운동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인해 손가락 기능이 저하된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꽃봉오리 피기 운동은 전체 손가락의 협응력을 높이고 관절의 유연성을 증진시킵니다. 이 동작을 할 때는 특히 호흡과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꽃봉오리가 피어날 때 숨을 내쉬고 오므릴 때 숨을 들이마시는 식으로요. 기존의 물리치료나 약물치료와 비교했을 때 이 운동법의 가장 큰 장점은 부작용 위험이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또한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어 접근성이 매우 높습니다. 약물에 의존하는 것을 줄이면서도 효과적으로 증상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인 거죠. 실제로 제 병원에서 진행한 작은 연구에서 이 운동법을 6주간 꾸준히 실천한 환자들의 85%가 통증 감소를 경험했고 70%는 아침 강직 시간이 절반 이상 줄었다고 보고했습니다. 특히 놀라운 점은 환자들의 95%가 이 운동을 지속할 의향이 있다고 답한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좋은 것에는 주의사항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특히 관절이 심하게 붓거나 열이 있는 경우 또는 최근에 손가락 수술을 받으신 분들은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 시작하셔야 합니다. 운동 중에 통증이 심해지거나 불편함이 느껴진다면 즉시 중단하고 휴식을 취하세요.
이는 우리 몸이 보내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통증이 지속되면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처음에는 이렇게 간단한 운동이 정말 효과가 있을까 하고 의심하십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환자분들의 변화를 직접 목격하면서 이 간단한 운동이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예를 들어 62세의 장미숙님은 이 운동을 시작하고 2개월 만에 손떨림이 눈에 띄게 감소했고 필기도 가능해졌습니다. 55세의 김영수님은 골프를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되었죠. 이런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들이 환자분들의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또한 이 운동법은 예방적 차원에서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는 현대인들에게 특히 추천드립니다. 손가락 관절의 조기 퇴행을 예방하고 손목 터널 증후군과 같은 직업병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최근에는 이 운동법을 스트레스 관리에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손가락을 규칙적으로 움직이는 동작은 마치 명상과 같은 효과가 있어 정신적 안정에도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운동의 강도와 빈도를 조절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하루 3번, 각 5분씩만 시도해보세요. 점차 몸이 적응되면 시간을 조금씩 늘려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로 무리하지 마세요. 손가락 운동과 함께 진행할 수 있는 보완 운동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손목을 부드럽게 돌리는 운동이나 팔뚝 스트레칭은 전반적인 상지 순환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운동들은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내어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운동의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생활 습관의 개선도 필요합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는 필수적이며 관절 건강에 좋은 영양소가 풍부한 식품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생선, 항산화 물질이 많은 과일과 채소, 그리고 단백질이 풍부한 식품들이 도움이 됩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이 운동법이 단순히 신체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입니다.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 자신의 건강을 관리한다는 성취감, 그리고 점차 나아지는 것을 경험하면서 얻는 희망이 우울감을 줄이고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75세 박순자 할머니의 사례는 특히 감동적입니다. 처음에는 손가락이 너무 아파서 젓가락질도 못했어요. 하지만 이 운동을 시작하고 3개월 만에 손주들과 함께 만두를 빚을 수 있게 되었죠. 이제는 매일 아침이 기다려져요. 이처럼 작은 변화가 일상의 기쁨을 되찾아주는 것을 볼 때마다 의사로서 큰 보람을 느낍니다. 이 운동법의 또 다른 장점은 다른 치료법들과 함께 병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약물 치료나 물리 치료와 함께 시행했을 때 더욱 효과적입니다. 특히 아침에 약을 복용하기 전에 이 운동을 하면 약물의 흡수와 순환이 더욱 원활해질 수 있습니다. 제가 직접 경험한 또 다른 인상적인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65세의 정현숙님은 20년 넘게 류마티스 관절염을 앓아오셨습니다. 특히 양손의 관절 변형이 심해 일상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고 계셨죠. 처음 이 운동법을 소개했을 때는 회의적이었습니다. 선생님, 이런 간단한 운동으로 20년 된 관절염이 나아질 수 있을까요? 하지만 꾸준히 실천하신 결과 3개월 만에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아침 강직 시간이 2시간에서 30분으로 줄었고 진통제 복용량도 절반으로 감소했습니다. 무엇보다 손주들과 함께 요리를 할 수 있게 된 것이 가장 큰 기쁨이라고 하셨죠. 이러한 변화가 가능한 이유는 이 운동법이 단순히 관절 움직임만을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의 면역 체계와 염증 반응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최근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인 손가락 운동이 염증성 사이토카인의 분비를 감소시키고 항염증 물질의 생성을 촉진한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특히 아침 시간대의 운동이 매우 중요합니다.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들의 경우 아침에 증상이 가장 심한 경우가 많은데 이때 적절한 운동을 통해 관절을 부드럽게 움직여주면 하루 종일의 활동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운동하기 전에 반드시 손을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따뜻한 물에 2-3분간 담그거나 온찜질을 해주면 됩니다. 차가운 상태에서의 갑작스러운 운동은 오히려 관절에 무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운동 중에는 호흡에도 신경 써주세요. 깊은 호흡은 몸의 긴장을 풀어주고 산소 공급을 원활하게 하여 운동 효과를 높여줍니다. 특히 통증이 심할 때는 호흡에 집중하면서 운동하면 통증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관절이 심하게 붓거나 열이 있는 경우 또는 극심한 통증이 있을 때는 운동을 잠시 중단하고 의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좋은 것도 적절한 때와 방법이 있기 때문입니다.